여러분들 오늘 마케팅 강의를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마케팅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이게 아마 많이 보셨던 그 키워드 여러분 트레이너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사실 그 정보를 많이 찾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모색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야 사실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서 사실 내가 인터넷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이 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에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 기회를 첫 번째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류에 그 메이크샵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메이크샵이라는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잠깐 1분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떨려서 그런데 박수 한 번만 넣어주실래요? 여러분들 아마 쇼핑몰이라는 전자상물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겁니다. 일단 처음에 오늘 오셨을 때 기업 쪽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업의 소식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대대적이네요. 왜 그러세요? 떨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는 사실 해외 마케팅을 굉장히 한 지가 2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에 걸쳐서 해외 마케팅이라는 그런 부분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 여러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저는 작년에 이제 굉장히 정부 사업을 한 2가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직접 지원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는 정부 사업 중에 여러분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전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경쟁협회라고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광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1년 동안 지원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사실 200명 정도 넘게 오시는데 응시하는 자들이 100개의 기업도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던 사실 중에 하나고요.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이서울이라고 아시죠? 예. 하이서울에서 작년에 성과를 알게 돼서 올해도 또 지원을 하겠다고 이번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정말 사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먼저 아셨으면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해외 마케팅 쪽에 주력을 해서 한 기업당 보통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작은 돈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500만 원은 무료로 거의 지원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청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서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작년에 효과를 많이 했었지만 구글이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구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물건 팔기 힘들어 죽겠는데 해외까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만 해외 글로벌 사업까지 진행을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샵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 쇼핑몰을 요즘에는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몰
돼요? 아니면 오픈마켓을 팔아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대답하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오픈마켓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지 않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일까라고 했더니 작년에 저희가 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신 판매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데 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하나의 마케팅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력을 하려면 먼저 웹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지불되다 보니까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좀 잘 파는 회사가 대신 팔아주면 어떻게 했냐 이게 제안이 돼서 저희 회사가 한 3개의 회사 거를 대신 판매를 하고 입점을 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대신 저희도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긴 했지만 현재 어떤 기업을 제가 너무 사례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약 30%에서 40%에 저희가 입점을 시켰고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에서 광고가 굉장히 철저하게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저희가 헤어 마케팅 쪽을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웨이브샵이 아마 그 역할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깐 그 웨이브샵을 제가 짧게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기업은 사실 변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따라갈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늦은 시점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제가 긴장을 소개해서 앞에 분께 어떤 제품을 팝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연덕대게를 파신대요. 그런데 이제 대게를 좀 파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시는 게 시기가 좀 늦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알고 계세요. 사실 알고 계시면서 시작하신다는 것은 약간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나는 실패를 좀 하더라도 반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발빠르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웨이크샵이라는 회사를 제가 가장 이게 많이 파트너로 저희가 제일 많이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료 쇼핑몰이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쇼핑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회사의 디자인 고객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웨이크샵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웨이크샵을 알고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브랜드만 알고 하시는지. 근데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왜 지불해야 되는지 너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의 5개가 아마 웨이크샵의 브랜드를 키우는데 아마 주력하지 않았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웨이크샵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운영자가 가장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보이고 부가 서비스 이런 역할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자에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들한테 뭔가 접근을 할 때도 이게 쉽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이리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즐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 비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웨이브샵을 한 2002년도에 정통부 저희가 교육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통부 할 때 여성력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상품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한 3개의 회사가 여러분들 정통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불편한 사항을 감사로서 한 5개를 적어서 회사들마다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완성이 되어 있는 회사는 사실 딱 한 군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웨이브샵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백 명들한테 가르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다 적어서 사실 보내게 되면 그 부분들을 정말 아주 사실 빠르게는 일주일 안에도 사실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로 제가 보고 이 회사는 계속 오래된 파트너로 가도 되겠다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웨이크샵이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위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성공을 지원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사실 해외 진출을 도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미국에서 한인타운에서 주문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이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외국에서 저희 회사가 한국으로 이미 디자인사를 알아가지고 주문을 했었으면 이미 글로벌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사람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작년 초에는 한 개 하나 정도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주문하시는 분이 그러면 캐나다입니다. 어떤 분은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이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그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좀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인테리어 소품 아시죠? 인테리어 소품이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싸다 보니까 이쪽에 구매대행들이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편집점을 준비를 하실 때 내가 과연 1년, 2년 뒤에 정말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이 나는 언제부터 할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샵에 저희는 이제 이런 한 5가지를 모토로 저희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성공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좀 귀에 굉장히 사실 5가지 중에 저는 이런 걸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는데 제가 강의를 처음 할 때 당시에 지금 강의를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모르다 보니까 들은 얘기, 여러분이 좀 책에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3, 4년 기업들과 직접 만나고 컨설팅을 하고 그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사실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메이크샵도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만들기만 하면 되고 돈을 벌면 되는 회사가 되지만 이제는 일이라는 공신력의 브랜드 값을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해외 마케팅 쪽으로 글로벌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서서 제가 쩌라방에서까지 강의를 사실 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 말을 써있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 글로벌 패션 메이크샵이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지금 되고 계신 건 아시죠? 활용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달 정도나 내일 4월 달 정도 되시면 메가TV라고 요즘 광고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가TV가 굉장히 올해 자기네들은 다른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게 뭐였냐면 이 모바일과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분들 메가TV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쇼핑몰에 홍보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홈쇼핑이라는 채널만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했었겠지만 이제는 메가TV를 보는 그 회원들은 물론 다 쇼핑몰에 지금 홍보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지금까지 홈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이쪽을 진출을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과 실질적으로 메가TV 쪽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기샵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이것만 좀 소개했는데요. 일본어 쇼핑입니다. 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동으로 일본 번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쇼핑몰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올해 장점이고요. 그래서 미국판까지 지금 메이크샵에서는 준비가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그 마케팅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UCC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올해 여러분들 쇼핑몰에 하나의 변화를 주겠다 해서 이 모바일과 UCC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진행하고 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이걸 활용 사례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봅니다. 도메인 여러분들 회사도 얘기 들었는데 이기능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보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는 UCC로 활용한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도 기업은 좀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 하는데 제가 정부 쪽 그 사업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정부 쪽 같은 경우는 TV와 매체와 여러분들 모바일을 통해서 또 하나는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그런 전략을 올해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지원할 거라는 거 요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UCC 동영상을 많이 하는 회사들도 미리 뽑아서
정말 성공 사례나 이런 걸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받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 글로벌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원래 책을 하나 가르쳐보려고 했는데, 예, 그냥 오다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저 앞에 저를 오늘 긴장을 풀어주셨던 선생님 연락처를 꼭 주시면 그 책을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마케팅 99%는 기획의 시작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을 한 2, 3년 전에 읽게 됐었어요. 그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 기획의 시작이야.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준비 없이 하는 게 어딨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 2, 3년 정도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직접 쇼핑몰 운영을 하고 기업을 대신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기획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실패를 도래하는 거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도 이런 고객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쪽에 컨설팅을 의뢰를 해요. 저한테 이제 혹시 상담하면 뭐 돈을 받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상담할 때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핑몰을 하고 돈을 벌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난감할 때가 뭐였냐면 이분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만 돈을 번다고 해야 돼, 돈을 망한다고 해야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좀 방식이 틀려진 게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하루 고민을 했다면 하루 고민만큼만 실제로 돈을 벌릴 거고 선생님이 10일을 고민하시고 시작을 하신다면 10일을 고민하신 만큼 사실 사이트는 더 잘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준비하지 않으시면 마케팅 하시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똑똑한 광고 전략 하시지만 도대체 뭐가 똑똑할 건지 여러분들 오늘은 좀 많이 관심 갖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저는 3가지 섹션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 하면 홍보하는 것만 무조건 생각을 하시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트렌드 분석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2008년은 도대체 뭐가 유행이고 제가 앞서서 올해 날씨는 어떨 건지 이런 얘기를 잠깐 다른 분께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 트렌드 분석, 그다음 저는 두 번째 그 키워드를 매칭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는 광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할 수 있는 광고 전략과 장기간의 전략을 제가 2가지를 다 소개를 할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저는 기획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 홍보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트렌드 분석에서 2008년에 유통을 읽어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올해 2008년에는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친환경 제품, 두 번째는 미디어 톤, 세 번째는 나만의 독창적인 품질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올해 그 대성에서 여러분들 아마 식품회사에 뛰어든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유기농 기저귀를 판매하거나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대성이라는 회사에서 왜 이렇게 인수를 했을까 하고 두 번째는 저희 그 무교 교수님이 풍무원 부사장이세요. 그런데 풍무원이 요즘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맨날 하는 게 식품 쪽이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 전자상거래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식품 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쪽을 뛰어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뒤에 가장 발전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저를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안 합니다. 예, 일단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다 사먹는데 돈을 조금 벌다 보니까 여행이 좋은 걸 먹고 내가 그래도 이 비싼 강의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앞에 나가서 진행할 때는 좀 더 건강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다 보니까
제품 하나, 통 하나, 뭐 두부 하나 먹을 때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비교가 안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철저히 비교가 되다 보니까 왜 3,000원짜리 그냥 사먹지 뭐 이러면서 사실은 사먹는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을 안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사먹는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유통에서는 이게 이미 예견된 올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니 열풍이에요, 미니 열풍. 그래서 혹시라도 식품가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할 때 너무나 큰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친근하게 항상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미니 상품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올해 유행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핸드폰 고리가 굉장히 비싼 게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핸드폰 고리 하나에 45,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미니로 해서 미니 앨범에 커플끼리 맞춰가지고 양쪽을 하면 4만원, 그 다음에 혼자 쓰게 되면 한 28,000원 정도인데 이게 거의 없어서 못 팔았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이 지금 조금 있으면 뭐야?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죠. 그런데 화이트데이나 그 미니 열풍에 굉장히 공감해가지고 싸이월드와 함께 이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이걸 많이 했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자면 이게 바로 차별화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이거 1,000원짜리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저가이거나 아주 고가의 그런 상품인데 미니일수록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독창적인 제품인데 이 독창적인 상품 하시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냥 앞서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특별한 상품은 절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들으면 한 번은 내가 유통회사에서 본 적이 있거나 여러분들 이런 가방 있죠. 올해 여행 가방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해외마다 사실 여행 가방이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한 18만 원 정도에서 16만 원 정도 객단가가 나오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이 180개에서 200개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분명히 가져왔던 회사들은 이것도 안 팔리는데 10만 원짜리가 팔릴까 그랬는데 이 고객들은 그게 바로 차별합니다. 약간 지금까지 가방이 있었는데 별로 볼 수 없었던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가방 하나는 정말 좋은 거 그래서 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약간 차별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제품 중에 한명이 스팀 청소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의 집집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왜 부자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성들의 불편함을 가장 먼저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청소기의 바탕에서 여러분 스팀 청소기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독창적인 거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제품에 조금 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창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통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핵심 전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올해 2008년도에는 해외 글로벌 소싱을 잘하는 회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외국에서 상품을 가져오는 회사들은 어떻게 잘 가져오느냐 이게 올해 그 여러분들 전자상거래에서 유통이 가장 막강한 회사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고요. 2008년도에 가장 많이 2007년도에 가장 많이 발전된 것들을 봤더니 패션 사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전자상거래가 500조억 원을 달성했답니다. 도대체 500조억 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진 그런 여러분들 우리 B2C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들이 많이 사고 파는 기업들이 약 15조 원 정도 된다는데 앞으로는 올해 25%가 성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25%가. 그런데 올해 전자상거래를 예상하는 게 약 18%에서 20%까지 예상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매체가 될 겁니다. 매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모바일이라는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UCC라는 부분까지 활용을 하자면 아마 패션뿐만 아니라 식품 쪽이 두 번 좀 늘지 않을까 그러는데 패션 식품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조금 언지를 드리자면 올해 너무 많은 과감한 마케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을 위한 도약을 하시는 게 저희는 봤을 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이나 여러분들 아마 지방 꾸미기
쪽이라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이 올해 굉장히 갑갑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독신자들이 많다 보면서 실제적으로 5, 6만 원 선에서 그 독신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력하면서 해외 시장을 조금 더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휴와 협력이 결국에는 쇼핑몰의 생존 전략이라는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 마케팅 광고 비법은 사실 이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마켓도 많이 시도하겠지만 저는 오픈마켓도 제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종합으로에 굉장히 좀 눈을 두드려보는 카메라가 되셨으면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면 어떤 그 고객분께서 이러더라고요. 항공료금 참 희한하다고 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불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또 수수료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타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그 제품을 많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수수료가 좀 많이 남으면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은 어디가 제공해야 될까. 그래서 국가일수록 제가 판단한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 가지를 선택하실 때 가격 면에서 오픈마켓을 치고 갈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합몰이나 개인몰로 가셔야 되는지 이걸 올해 빠르게 판단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몰에서 어떻게 키워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오늘 뒤에서 몰입몰이라는 우리 전략을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제휴하는 전략을 올해 아낌없이 여러분들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오픈하시고 준비하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입점각 제휴 전략으로 오늘 여러분들 홍보를 하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트렌드 해외 시장도 눈을 좀 두드려보는 그런 시장으로 가셨으면 하는데 제가 유시씨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렌드 분석을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좀 찾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흡한 게 뭐냐라고 그 쇼핑몰 창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찾고 시작을 하신다는데 올해 가시면 데이터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통계 사이트라는 이지이즈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대체 회원이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인터넷상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고 있는지 10분 이상 머무르고 있는지 이런 통계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이템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트를 먼저 소개를 좀 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2008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올해의 핵심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이걸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인 고객으로 갈 거냐, 연봉이 150만 원 이하인데 가정에서 약 1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야만 고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들 그 핵심 소비자를 지금 봤더니 아예 자기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서 싼 것만 찾으러 다니는 회사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싼 거는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유통에서 바라보셔야 될 게 이마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꼭 보셔야만 PB 상품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개발되고 단가가 날아가는지 이런 상품을 보셔야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주력하실 상품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오프라인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미리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특징이 어떠냐면 오프라인을 보지 않고 온라인의 단가만 가격 비교하시고 그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미리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쇼핑몰 구축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쇼핑몰 구축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혹시 직접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내 사이트를 그림을 그려서 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그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한 정말 한 10분 정도 생기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회사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빠르게 생성을 할 겁니다. 정말 방금 전에 손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내 사이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설계를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서 나 에이전시에 또
맡겼는데, 근데 이 에이전시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디자이너입니다. 기획자가 아니고 디자이너다 보니까 예쁘게 만드는 것만 주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게끔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아이템을 설명할 때부터 여러분들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달이 걸려도 반드시 오늘 사이트를 다시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회사와 타 회사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손수 직접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계를 제가 좀 넘겨볼 건데, 쇼핑몰 창업하기 위한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하는 그런 앞에서 반드시 먼저 그려보시는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기획 부분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뭐가 많이 날라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이트의 구축을 위한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정리해서 기획안을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뭐만 하면 그런데 기획안을 맨날 달래요. 그런데 기획안을 하면서 저는 정리하는 습관을 되게 힘들었다라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15년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배운 거는 몸이 불편해야 결국엔 돈이 벌더라라는 얘기예요. 몸이 불편해야. 이거 뭐냐면 내가 귀찮은 걸 자꾸 해버릇해야만 돈을 버는 걸 제가 스스로 알아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는 이거 조금 맡기면 되지, 이거 조금 하면 되지, 남들 것좀 베껴오면 되지 그랬는데 내 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실패를 했던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그림, 머릿속의 그림 반드시 여러분들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이트의 목적과 필요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바로 뒤에서 이걸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트에는 뭐 팔 건데?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파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메인부터 노출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회사는 홍보만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건지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와 판매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업들 사이트를 보면 약간 판매되는 위주로 목적을 가져야 될 분들이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데 보면 홍보 제품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럼 사실 이건 판매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홍보와 판매 전략의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방문객 특성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구분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내 사이트에는 여성 중에 15살부터 18살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이터를 조금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기업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타겟의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류를 시키십시오. 두리뭉실하게 여자가 타겟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 중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타겟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저는 맨 끝에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서서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겠지만 컬러 중요한가요? 컬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뒷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컬러는 잠깐 제가 넣어주고요. 고객들이 찾아오는 키워드를 만족하게 만족하는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00명의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바람 90개의 기업은 미리 키워드를 찾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냐면 사이트 다 완성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걸로 컨셉을 홍보를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뒤로 컴플로 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기획자가 사이트를 만들 때 조금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20대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20대 제품 중에 인테리어를 팔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이렇게 쭉 찾으면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라는 게 쭉 나올 거예요. 누가 얼마 찾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회사 뭐 여러분들 인테리어 자재 업체 해가지고 인테리어 가구로부터 세부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타 회사에 있는 거 그냥 베껴왔어요가 99%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거의 1%대 성공하시는 사이트들을 보시면 그분들은 직접 자기 키워드를 다 찾아서 카테고리 맨 첫 번째는 가장 고객이 많이 찾는 키워드, 여러분 그 부분을 카테고리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2개, 3개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이트를 제작했었는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길 좀 바래서 제가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는 광고 컨셉을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협찬에서 선물 쪽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 쪽이 정말 여기 키워드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부분에 아마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집들이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라고 얘기하면 인테리어 중에서도 여러분들 컨텐이 좀 많다 보면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저는 컨텐 쪽을 중점으로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유입했던 광고를 보고 유입했던 고객들은 그 사이트에 이거 내가 찾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고 매출을 얻게 되지만 굉장히 불이웃실하게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부터 회사에 가시면 반드시 우리 회사가 제대로 됐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제가 어떤 사이트를 봤냐면 여성 의류 사이트인데 예쁜 티셔츠, 예쁜 바지가 그 첫 번째 그 봤는데 예쁜 티, 예쁜 티셔츠, 그다음에 예쁜 반팔, 뭐 멋진 바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를 보면서 제가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이분이 매출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분 추상적인 키워드는 절대 카테고리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맛있는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카테고리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사이트의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트는 영덕대교라는 그 사이트를 성공하신 분과를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 집행하시고 만드시고 정확하게 2개월 만에 월 3천 정도의 매출이 일으켰던 소비를 진행합니다. 사실 2개월 만에 여러분들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내는 게 쉬운 일이다. 예, 이런 사람을 저희가 신의 손으로 봅니다. 솔직히. 이 여러분 정말 땡잡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정말 2개월 전부터 이분은 기획하시기 전부터 방송에서도 미리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덕대기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요 키워드 하나, 제목에 카피 하나 쓰는 것도 전부 다 키워드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선장이 잡아서 직접 판매하는 영덕대게 바다 문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덕대게라고만 써도 되는데 왜 바다 문장을 붙였을까 그런데 굉장히 그 약간 사이트들은 개인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식품 쪽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 판매율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약간 큰 문화처럼 보이면서 이름도 하나의 농장을 지으면서 직접 그 키워드 광고를 할 때 앞에 이렇게 노출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이 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덕대게는 제가 저도 먹어보는 사실은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도 수학을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맨 마지막에 주요 여러분 메인의 가장 주요 포인트에다가 포장의 상태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 가장 메인에 노출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포장의 상태. 또 하나는 주요 고객이 20대나 30대보다는 아마 조금 더 높을 거다 연령층이. 그걸 선택하면서 글자의 포인트를 저희는 전체적으로 2포인트 정도 다 키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부들은 여러분 굉장히 작은 글자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들이나 여러분들 나이가 타겟이 정해지면 그 글자의 메뉴 크기도 달라야 된다는 거 미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보면 저희는 최대한 간편하게 메뉴를 간소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이트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주요 키포인트를 수행한 게 뭐냐면 이분은 운영자가 여자분이세요. 정말 이 앞에 있는 분처럼 뭐 머리 길다랗고 손톱 하얗게 칠하시고 뭐 이러셨던 그 고객님이었는데 정말 이런 분들한테 사실 수상품을 살까라는 생각을 사실 그냥 저희가 막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게 뭐냐면 거기에 물건을 대주시는 분에서 직접 사진을 찍자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보통은 사이트를 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사이트를 틀어 넣습니다. 그런데 기획할 때는 사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리다는 게 반드시 키워드는 사이트를 제작하는 순간부터 찾는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 여러분들 그 컨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진에 중점을 좀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여성의 그 사장님을 빼버리고 저희 물건을 대주시는 그 선장의 얼굴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선주의 배의 사진을 여러분들 노출을 시켰고 최대한의 플래시는 저희는 없앴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래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상품으로 놓는 효과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제품이 아닌 홍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직접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품 쪽에 약간 키워드를 저희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 아마 들고 있는 그 사진 한 장의 남자분이 있는데 저희가 접시 한 장, 그 접시에다가 담아서 하나를 판다고 하면 굉장히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첫 번째 고민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걸 중국집이냐, 아프집이냐, 그냥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사실은 저희는 한 이틀 동안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 직접 작품 찍었던 게 막 작품하는 느낌과 그 다음에 남자분이 직접 찍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컨셉을 세우다 보니까 이분은 아마 사이트를 딱 보시는 분이 이분이 사장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사장님은 여자분이셨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듣고. 그래서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스티커를 저희는 제작했었는데 그 생물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킬로그램을 제대로 영양가 작은 거 정도 안 나오는데 저희는 그 스티커를 한 2개 정도 제작을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킬로그램이 좀 작은 거는 파란색을 묻혀서 좀 많은 거는 붙여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는 좀 큰 거를 보냈다라는 걸 하고 약간 1.1kg짜리인데 약간 0.5 이렇게 되면 조금 모자란 거는 거기에 잡을 때 여러분들 오징어 딸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보내면서 주황색 스티커로 보냅니다. 실제로 이번에 상품 중에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홍보를 하겠다 해서 상품 포장과 여러분들 스티커 작업에도 굉장히 좀 많이 주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이 먹는 데마다 색깔이나 컨셉도 저희가 좀 잡아서 했는데 여러분들 먹는 색상은 아마 아시겠지만 갈색 계열을 많이 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면에 바로 카메라 보이는 부분도 저희는 가장 많이 노출을 시켰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직관 쇼핑몰이라는 그 콜센터 전화를 여러분이 저희는 매일 위로 올렸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하는 게 사실 습관적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찾게끔 아이를 위로 올리자라고 해서 이 사이트를 제작할 때부터 그런 고민, 전화를 많이 받을 준비를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운영자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몇 번 있죠? 024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로 보면 선장집에 전화기 한 대만 부탁해서 놓고 전부 다 핸드폰을 착신해서 내가 직접 받았던 그런 아이템까지도 이것까지 고민하는데도 약 일주일 넘게 걸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이트가 한 달 반 정도 만에 나오면서 마케팅을 충분하게 광고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저희는 미리 다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지금 현재 TV에도 소개되고 업계의 사이트로 사실 탈바꿈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 간략한 정보를 설계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그 키워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키워드를 잘 찾다 보면 여러분 이벤트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벤트 사이트들을 지금 보시면 여기 저는 일부러 홈펜, 여러분 친구 세트, 빅쿠션 이런 걸 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켜서 그 상품들이 바로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단에 지금 보시면 혹시 줄격 찾기 하시면 여러분들 회사들 이름 키워드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만 딸랑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안에 저희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키워드를 다 뒤에다 붙입니다.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줄격찾기 상단에 붙이시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검색 엔진을 찾아보시면 그 키워드에 찾아보시면 그 줄격찾기의 의미에 있는 상단에 이 키워드가 다 검색이 되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공짜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 부각을 내셔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라도 아이폰에 좀 주력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의 메인 사이트나 이런 쪽에 많이 주력을 하시지만 사실 고객들은 아이폰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이 로그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벤트 상품을 붙인다던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 관련된 상품들을 좀 노출시키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UCC로 활용한 그 키드아이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아사 그 농구용품입니다. 근데 유아농구용품 그 사이트 중에서 그 여러분들 블로그 아시죠? 저희 조카는 보면 블로그를 많이 사서 하는데 엄마 몇 가지 방법이 50가지가 제작이 된다는데 50가지 중에 두 번째까지는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면 저희 사원이가 애기한테 가서 누군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실제로 그 50가지를 사이트로 다 만들었습니다. 1번부터 50가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정말 이게 50개가 구현이 되는구나 해서 블로그를 가장 많이 판매됐던 그 사이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UCC를 촬영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과 여러분들 그 게임하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직접 소개도 이 회사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1위 됐던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시면 의류 사이트들이 요즘에 그 밑에 가시면 한 40개, 50개까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의류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의 공부만 나오고 사실 매출을 안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의류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자면 조금 화면을 좀 반복하셔서 한 화면에 여러분들 한 20개 정도의 의류를 약간 플래시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한 화면에 여러분들 의류 사이트 입고 지능과 상점까지도 다 표현하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2위 사이트들 보시면 상대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찮게 스크롤바를 다 내리지 않고 그냥 옆에서 1번, 2번만 누르면 그 화면으로 변경이 되게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컬러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컬러 마케팅 중에 왼쪽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라색인데 이쪽은 녹색이에요. 식품 중에는 이 사이트도 일본 식품 중에 얘는 거의 끝에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컨설팅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볼 게 우리가 빼는 게 뭐가 있나? 메뉴가 없나? 그림이 없나? 이러시는데 첫 번째,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보라색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핏하게 보이고 싶을 때, 날씬하게 보이고 싶을 때 이런 상품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식품에서 가장 첫 번째 잘못한 게 뭐겠어요? 색깔을 잘못 선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분석해보면 이런 사이트가 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정말 그 색상이 많이 떨어졌는지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도 결국에는 색상은 그 고정관념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상품 중에 그다음에 회사 소개, 반드시 회사 소개를 여러분들 넣으십시오. 개인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이름이 왜 되는지 슬로건 정도는 만드셔서 꼭 반드시 그 기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10분만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VMD표라는 거를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다시 지금 2008년 거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느 회사들,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기획전을 대신해서 이때가 시즌이다라는 걸 업체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을 잘못 놓쳐버리시면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올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발렌타인데이 있죠. 이 발렌타인데이 때 거의 업체들이 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잘 벌었다는 사이트가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 설날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거나 배송을 하고 홍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너무 과격하게 준비하셨던 업체들은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리 그걸 판단했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면 해외를 빠져나가고 실제로 분산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배송까지도 어떻게 체계를 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간을 반드시 VM표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걸 왜 드렸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가 3월달 유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3월달에 사시는 고객이 가장 마케팅을 못하시는 고객입니다. 그럼 언제 사셔야 되냐면 키워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 40일이 걸립니다. 40일. 그렇다면 한 달 반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홍보하기 전에 이 키워드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올해 여러분
화이트데이였다 보면 실질적으로 12월 말부터 1월 초부터 준비하셨던 업체들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 회사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VM 대표는 이 업계에 있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가시면 여러분들 그 VM 대표가 없으면 직접 여러분들이 돌리셔서 나는 우리 회사의 아이템의 홍보나 시즌을 얼마나 준비를 할 건지 이걸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그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 올해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거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앙몰의 기획자들을 다 캡처를 해놓습니다. 특히나 DM샵이나 롯데라든지 좀 큰 회사들 있죠. 저는 그 캡처를 해놓고 제목을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기획전 중에 카피를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지금 봤더니 여러분 이런 상품 중에 기획전 중에 시합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뜨는지 제가 캡처를 했다가 메일 위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1월 15일부터 노출이 됐는데 클릭률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작년 거 데이터를 잠깐 찾아보면 올해 여러분들 3월달 될 때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기획전을 캡처를 좀 하셨다가 어떻게 대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카피도 좀 잘 누르시면 따라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회사들도 당연히 이 기획전과 함께 매출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사이트를 제가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사이트 회사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특강을 들으셨던 어떤 저희 학생들이 설명했어요. 수강생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특강을 들으시고 왔다가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러 왔었는데 처음에 그 회사에서는 이런 여행 가방, 일반적인 여행 가방을 판매를 하시려고 했던 회사였어요. 근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이 회사의 판매가나 객단가가 너무 좀 낮고 경쟁회사가 한 28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명을 한 1년 반 정도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싼 것도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좀 고가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1년 반 전에 저희가 이 빈티지 가방을 좀 소개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입하는 업체가 2군데 정도가 있어서 그런데 단 객단가는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단 수입이다 보니까 마진율도 되게 높아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회사는 한 번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인력이 현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사실 물건을 들여오는 때는 물건 들여오는 건 괜찮은데 이걸 몇 달 만에 소화할 건지 그걸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사이트를 기획해서 파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 뭘 인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방 파는 업체뿐만 아니라 보통은 보시면 가방 파는 업체에다가 입점하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달리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류 사이트고 이 의류 사이트들이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내고 광고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류 사이트들 안에 여러분들 매출을 하고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가방 파는 1위 사이트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활용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의 타사에서 거의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판매율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내 거 안에서 바로 사이트를 만들고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내려면 굉장히 신뢰성 아닌 이상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약 한 30군데 정도를 계속 지금까지도 현재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제휴합니다. 이게 바로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분하고 왜 인사를 하셔야 되냐면 이분이 식품이에요. 이 부분은 아기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두 분 매칭 되시거든요. 어떤 아이템이든 유아 쪽이나 가정 쪽은 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판매력이 있고 이분이 광고비를 한 150만 원 쓴다. 그럼 저는 더 제휴를 많이 합니다. 왜요? 타사가 광고를 많이 제휴하는 회사일수록 저희는 노출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몰드 같은 경우는 제가 몰입도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직접 문제되어 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남의 회사에다가 내 거를 수수료를 줘가면서 팔아? 이거를 좀 굉장히 기업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 거에서 내 것만 수익을 내기를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수익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종합몰 쪽만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종합몰보다는 실제로 개인 사이트의 판매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사업소녀가 얼마 전에 사업소녀라고 인스타 아시죠? 거기 보니까
그 여행 가방도 그 사업소녀가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말 잘 파는 회사들에게 손해보고 없애는 거예요. 그냥 제안사항을 보면서 그 회사에 이거 팔면 한 개당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거의 거절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단 계속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후에는 우리 쪽의 판매회나 배송이나 이런 거 책임지고 다음 재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사사에서 판매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종합거래 입점을 하실 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입점만 하시면 매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하나의 효과를 발휘해주자면 자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십시오. 종합거래 들어가시더라도 자기 회사의 사이트를 쓰신 다음에 여러분 아이디로 이런 효과를 반드시 쓰십시오. 이런 상품평 같은 경우를 쓰시지 않으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종합거래 입점하시고 오픈마켓에 입점하신 회사 중에 정말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는 한 100만 원은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런 방식을 안 하시죠. 그러면서 매출이 나중에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아파트 많죠? 아파트 많죠? 아파트마다 혹시 오프라인마다 장터 쓰시는 건 아니죠? 네, 이런 거를 아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프라인 중심으로 회사가 처음에 생겼다가 아파트 몇천 대씩 관리하는 아예 이런 회사들이 요즘에는 온라인들로 제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각각의 온라인 체계를 하나 주면서 그 수수료만 가져가고 아파트에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저한테 맨날 전화를 합니다. 아이템 좀 소개해달라고, 기업 좀 소개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소개하려고 하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난 팔 데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약 5,000세대에 있는 아파트만 150개 이상 관리하는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부터는 내가 또 다른 것도 제휴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구글은 그 다음과 제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패션 쪽에 좀 활동을 잘하시는 굉장히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식품들 같은 경우는 그 카페 쪽을 통해서 수익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와 어떻게 제휴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저희 회사들을 위해서는 제가 직접 운영자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카페의 수익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직접 물어봐요. 그럼 나한테 돈이 떨어지면 좋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돈을 드리는데 판매에 어떤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카페 운영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접 만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카페들 여러분들이 요즘 카페들 돈 주고 제휴하는 회사들보다는 돈 안 주고 판매되는 제품에 그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제휴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보도자료인데요. 이 보도자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봅니다. 요즘에는 돈 내고 마케팅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대신 대행해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제품이 좀 괜찮고 업체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얼마의 예산에서 이런 제품으로 저희가 출시를 해서 온라인에 팔로 개척을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팔로거든요. 팔로다 보니까 무슨 제목마다 중소기업 하면 키워드 마케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파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런 광고 전략을 약간 팔로 개척을 했다면서 그 제품의 신제품을 소개를 하고 하는 잡지 같은 매체에도 저희는 연락을 많이 합니다. 유통잡지 보시면 뒤에 보시면 다 연락도 있잖아요. 저희 여기 광고 안 해도 혹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 장 컬럼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컬럼비를 대부분 다 받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짜로 이 제품을 소개하겠다고 쓰게 되면 크게 문제 없는 한은 그 제품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유통잡지를 바로 MD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MD들 아시죠? MD들 밖에 나갈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잡지에서 신제품 회사들 많이 발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내 회사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해보시면 이 키워드, 아까 보도자료, 여러분들 인터넷 스키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소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의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4월부터 여성기업은 여성 경쟁협회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서울 같은 경우는 약 4월 달부터 약 60개에서 80개 업체 정도를 모집을 해서 종합부의 일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힘드시면 그런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주관 센터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를 좀 모집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해외 마케팅 쪽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올해 자금을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80억이 넘는 해외 마케팅 자금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 여기저기 회원가입을 중소기업과 연관된 회원가입을 좀 하셔서 소기업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자상거래가 살기는 정부의 지원도 큰 몫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지원 사업이 첫 스타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